안녕하십니까, 전천후입니다. 4월 셋째 주 부산, 서울 출전마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복귀를 해야 되겠죠. 지난주는 부산 같은 경우는 좀 이변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일요경마에서 100배가 넘는 또 배당까지 형성이 되면서 부산경마 역시 어렵다 이렇게 할 정도로 좀 생각지도 않았던 마필들이 좀 들어온 경우도 있었지만 긴가민가 했던 마필들이 또 들어오면서 배당을 또 터뜨렸던 지난주 이제 부산경마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출발은 좋았습니다. 1경주 때 짭짤하게 적중을 하면서 들어갔죠. 1경주 때 이제 34.3배짜리 적중을 하면서 들어갔었고, 그리고 또 3경주 때도 매직고의 샤이닝 질주 역시 이제 주력으로 엮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7경주 메인 승부 경주에서 제대로 또 쌍복 복승식이 이제 13.7배, 쌍승식이 20.8배짜리 또 주력으로 메인 승부 경주 적중을 해드리면서 부산경마는 뭐 나무랄 데 없는 성적을 또 내면서 또 제주 같은 경우도 또 제주 교차 경주에서 꾸준하게 또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 부산에서 아주 또 이변이 나왔는데, 일단 이제 4경주 때 또 김용군 기수하고 또 복병마였던 타키히트가 들어오면서 210.4배짜리, 그리고 또 5경주 때도 역시 인기마들이 몰라 그랬죠. 그때 당시 이제 배당의 주역은 스타볼트였습니다. 스타볼트. 뚝선배에 나왔던 이제 스타볼트였는데, 뚝선배 때는 이제 56km를 짊어지다가 거리가 이제 2000m였지만 좀 사이즈가 좀 약하니까 부담량이 대폭 내려갔습니다. 51km로 내려가니까 선행 버티기에 성공하면서 115.9배. 제가 이 스타볼트를 배당마로 노렸던 경주였는데 축을 또 이 잘못 추천을 드리는 바람에 굉장히 또 아쉬움이 남았던 경주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요일날 부산 마지막 경주에서 또 쌍복 제대로 또 엮어냈죠. 출전 주기가 좀 길었던 19조 김영강 마방의 샌드킥. 요 녀석을 제대로 또 대가리 놓고 때리면서 또 완빵으로 정상시대까지 주력으로 때려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부산경마가 지난주도 어려웠지만 이번 주도 출전마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이변이 나올 그러한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경마도 토요일날 그리고 일요일날 뭐 연거퍼가지고 뭐 큰 고배당은 아니었지만 잔잔하게 한 30배, 60배 이러한 배당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토요일날은 좀 재미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토요일날 이제 재미를 좀 보지 못했는데 그나마 또 제주 교차 1경주에서 문스톤의 요격기 20.6배짜리를 단통으로 주력으로 또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서울경마에서 좀 성적이 안 나왔던 하루였지만 또 이제 제주로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이었죠. 일요일날도 뭐 꾸준하게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꾸준하게 적중을 해드렸고, 또 첫 번째 승부처였던 3경주에서 스트롱필드를 제가 대가리 놓고 때렸습니다. 니얼 스텝이 들어오면서 또 복승식 24.7배짜리를 적중을 해드렸죠. 그리고 뭐 몇몇 공주 뭐 잔잔하게 적중을 해드렸는데, 이 메인 승부처였던 7경주가 좀 아쉬웠습니다. 방춘식 기수가 말을 제대로 또 몰아주지 못하는 바람에 쌍복으로 제대로 항구를 할 수 있는 또 상태였는데 그러지 못했죠. 또 그때 당시 이제 라이언트급의 방춘식 기수가 또 기승경지 2일까지 먹었던 레이스입니다. 선행 나갔으면 고창급의 기수라면 어느 정도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뛰어야 되는데 3, 4코나 통과를 할 때 아주 말이 폭주를 해가지고 막판에 땅을 팠습니다. 그 레이스만 좀 맞췄다면 또 한번
일어설 수가 있었던 또 1호 경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 이제 9경주 때 인디언 블루 그리고 원더볼트 또 한방 또 제대로 또 까드렸습니다. 자, 지난주는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세게 봤던 마필들의 선전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하고 제주 경마에서 또 제가 또 강하게 봤던 마필들이 입상을 하면서 성적이 좀 나왔습니다. 이번 주도 뭐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또 예견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이번 주는 서울에서 대상경주가 하나 시행이 되죠. 국내산 대상경주 마주협회장배 또 대상경주가 일요일날 9경주에 시행이 됩니다. 경주거리가 1400m입니다. 마주협회장배는 이제 서울에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부산 출전마 중에서 이제 핸디캡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 위주로 한번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혼합 1군, 외산 1군 레이스는 부산에서 시행이 안 됩니다. 국산 1군 레이스만 시행이 되는데, 지난주도 보면 이 상위군 경주에서 좀 배당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국산 1군 레이스는 이제 일요일날 마지막 6경주 1400m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1400m로 경주가 시행이 되니까 순발력을 앞세워서 뛰는 스타일의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 예정 두수가 18두인데, 자, 월요일날에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는 마필은 총 15두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지난번 이제 부산일보배 대상경주에서 입상을 했던 30조의 마위 위너. 자, 이 마위 위너는 작년 11월달 대상경주에 출전을 하고 나서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거의 한 3개월 이상의 공백을 가지면서 나왔는데, 아주 뭐 김영경 기수가 초반부터 말이 좀 끄는 습성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선전을 해주었는데, 그때 이제 우승했던 마필이 경부대로였습니다. 그만큼 뭐 경부대로하고 한 1마신 정도밖에 차가 나지 않았던 마필인 만큼 아마 1400m 단거리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아마도 이제 부담 중량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부담 중량만 잘 극복을 한다면 연속 입상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19조의 메가톤, 그리고 또 역시 19조의 지난번 이제 뚝선배 안말 대상경주에 나왔던 샤이닝 퓨처, 그리고 이제 1조의 알파 명장. 자, 이러한 마필들이 이제 도전 세력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이 부산에서 안 좋은 이제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15조 이제 고홍석 조교사가 면허가 완전히 취소가 됐습니다. 뭐 상벌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재정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옷을 뻗었습니다. 간간히 부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서울도 간간히 보면 꼭 이 행사죠. 기수나 조교사 중에서 이 부정에 연루가 돼가지고 매년마다 보면 꼭 몇 명씩, 한두 명 이상은 옷을 뻗습니다. 그만큼은 이제 이 경마란 것이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만큼 또 이거 책임감 있게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책임감 있게 말들을 또 관리하고, 또 기수 같은 경우는 또 열심히 또 타야 되겠죠. 그런데 또 불성실하게 또 하시는 분들도 뭐 몇몇 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싸잡아가지고 다 뭐 나쁘다 할 수는 없죠. 또 그 중에는 또 대다수의 또 사람들은 또 뭐 기수나 조교사 중에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부정에 연루가 돼가지고 뭐 나쁜 일도 있고 그리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조금은 우리나라 이 어떻게 보면 좀 마사회가 좀 약간 좀 폐쇄적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상금도 어떻게 보면 뭐 최상위에 있는 뭐 기수나 조교사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매달마다 뭐 상금 자체는 많이 버는데, 또 이 바닥권에 있는 뭐 기수나 조교사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또 어렵게 또 생활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앞으로 이 부정경마에 좀 연루가 안 되는 그러한 또 계속 좀 소식이 좀 나와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산 2군으로 넘어갑니다. 국산 2군은 이제 일요일 날 5경주 때 있습니다. 5경주 1800 핸디캡 경주로 시행이 되는데 출전 예정 두수는 총 14두가 되겠습니다. 14두인데 월요일 날에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는 마필은 11두입니다. 자,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은 1800 이제 장거리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장거리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마필 27조의 이제 법천왕이란 마필. 최근 이제 김동영 기수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 자체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고, 지난번에 이제 19조 김영강 마방에서 이제 양영남 기수를 기승을 시켜가지고 입상을 했던, 마필들, 뭐 몇몇 대 마필들이 좀 보이는데, 일단은 이 19팀의 이 기회 만점이 지금 출전 주기를 굉장히 빨리 잡고 나왔습니다. 2주 만에 지금 나왔는데 뭐 그만큼 말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조의 새천년대로 이 법천왕하고 같이 뛰었던 마필이 되겠는데 막판에 조금은 뒷심이 좀 부족한 모습은 보였지만 충분히 경쟁력 있는 걸음발을 이끌어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새천년대로는 지난번 레이스를 딱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그 정경주하고 말 타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 정경주 같은 경우는 뒤에서 올라왔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욕심을 냈죠. 임성실 기수가 좀 욕심을 내면서 초반부터 무리한 감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쫓아간다면 이 새천년대로도 도전 세력으로 충분히 급부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2조의 이제 아름다운 도전, 최근 이제 2번 연장 3창만 갖다 대고 있는데 마필의 뭐 걸음 자체가 지금 보시면 뭐 계속 살아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아름다운 도전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혼합 경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부산에서 혼합 1군 레이스가 시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혼합 2군 레이스가 금요일 날 마지막 10경주 1400m 경주에서 시행이 됩니다. 21두가 지금 출전 예정인데 총 16두가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단거리이기 때문에 순발력을 앞세워서 뛰는 마필들이 다수가 출전을 하고 있죠. 또 이제 19조의 김영강 마방에 국산 2군 마필인 멜로디 선이 또 1400 호남마 레이스에 나왔습니다. 멜로디 선은 기본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일단은 최근 2번을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 이제 뉴욕 블루 요 마필이 파죽으로 계속 연투를 때리다가 최근 2번의 경주에서는 완전히 또 자빠야 되는 그러한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되겠는데, 역시 이제 앞말의 한계가 아니겠느냐. 앞말 같은 경우는 좀 기세가 꺾이면 이 살아나기가 조금은 좀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순말 같은 경우는 기세가 좀 꺾여도 금방금방 살아나는 마필들이 많은데 앞말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러한 스타일의 유형의 마필들이 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마 뉴욕 블루가 좀 인기를 많이 끌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앞말이기 때문에 이번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21조의 슈퍼 강자, 요 슈퍼 강자도 순발력을 상당히 발휘를 하면서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 되겠고, 자, 순군전을 치르고 있는 5조의 동급 제왕, 자, 이러한 마필들이 많은 또 관심을 끌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번 주는 국산 2군 레이스하고 혼합 2군 레이스가 좀 배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서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은 제가 이제 일요일 날에 구경주 때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가 시행된다고 그랬죠. 지금 보시면 출전 예정 두수가 지금 총 11두가 되겠는데 지금 훈련도 뭐 꾸준하게 시키고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역시
1400m 경주 거리고, 그리고 이제 4세마가 57km, 4세 이상 마필이 58km, 그리고 앞말이 이제 마이너스 2km 감량이 주어집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역시 이제 지난번 이제 뚝선배 대상 경주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또 조이러키가 아마 부동의 강축으로 팔리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56을 달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55km를 답니다.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담량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교비상이나 천년 동안 K탑, 그리고 이제 흑기사 같은 경우는 또 58을 답니다. 광교비상 천년 동안도 55km 달고 K탑도 57km. 상대적으로 조이러키는 부담량 앞말이기 때문에 부담량이 이점을 살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선행 승부가 예상이 되는 마필이 되겠죠. 조이러키 놓고 이제 광교비상이나 천년 동안, 그리고 K탑, 브리그, 여기에 흑기사, 요 정도 마필들이 이제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제 흑기사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 마필이 되겠고, 광교비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에 또 천년 동안 역시 출전 주기가 조금은 길어진 모습 속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두 마필은 좀 마필의 컨디션에 이 변화된 모습을 좀 잘 관찰을 해야 되겠고, 지난번에 이제 K탑이 8주 만에 나와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막판에 걸음 자체에 여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1400m에서 우승을 했는데 예전에 그 K탑이 아주 잘 나갔을 때 그 걸음이 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K탑도 역시 컨디션 자체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되겠고, 여기에 이제 22조의 브리그, 이 브리그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할 예정이죠. 이 브리그도 초반 스피드나 지구력 모든 것을 다 겸비를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흑기사가 이제 58을 달았습니다. 58km를 배정을 받았는데 최근 이제 부담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번 이제 우승했을 때 56.5를 달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마체도 큰 500km가 약간 상회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흑기사도 아마 강하게 승부 의지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국산 2군으로 넘어갑니다. 국산 2군은 토요일날 마지막 11경주 1900m 핸디캡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지난번에 이제 시타델하고 남해대항이 같은 경주에 나와가지고 시타델이 우승을 하고 남해대항이 준우승을 차지했죠. 역시 이 남해대항 쪽으로 좀 더 관심이 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순군전을 치렀던 직전 경주에서도 입상을 했던 18조의 늘푸른 총령, 초반 순발력을 앞세워서 앞장을 때릴 것으로 보여지는 15조의 맥켄지 보이, 그리고 이제 남해대항하고 뛰면서 우승을 했던 시타델. 남해대항하고 우승했을 때는 시타델의 서승원 기수가 아주 어떻게 보면 한 템포 먼저 치고 나갔죠. 4코나 외곽을 타면서 먼저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 자체가 남해대항에게 기선제압을 했던 그러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타델도 다시 한번 연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산 3군으로 넘어갑니다. 국산 3군은 토요일날 9경주에 1300m, 자, 앞말 경주입니다. 1300m 앞말 경주가 있고, 일요일날 마지막 11경주 때 1800m 장거리 레이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강해가 지난주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번 주에 나옵니다. 강해는 제가 봤을 때 1800에 나오면 강력한 대가리다. 또 레이스가 또 1800에 나올 수밖에 없죠. 순말이기 때문에 강해는 1800 경주에 나오면 무조건 강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조의 슈퍼 플로잇, 그리고 23조의 부전자전. 자, 이러한 마필들이 이제 도전권 세력으로 급부상을 할 수가 있겠고,
안말 경주에 나올 수 있는 마필은 아마도 이제 아르고 에셋, 22조의 아르고 에셋, 역시 이제 문세영 기수하고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임력이 좋은 49조의 엘리 누나, 그리고 최근 고전을 하고 있는데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13조의 우먼 차트. 자, 그리고 아마도 인기가 상당히 많이 실릴 것으로 보여지는 마필은 33조의 클린업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요 마필은 이제 앞말인데 지난번에도 뭐 외곽에서 감아가지고 강하게 외선 타면서도 우승을 했던 마필이 되겠고, 순군전을 치르는 이 캠프 이천도 최근 기세가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기세가 상당히 좋은데 지난번에 약간의 좀 한계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제 외곽에서 좀 힘을 많이 썼죠. 힘을 많이 쓰면서 막판에 조금 탄력감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캠프 이천의 미스 에브리 또 이거 한 방으로 제대로 때렸습니다. 9,600짜리. 이 캠프 이천은 아마도 많은 또 관심이 가는 그러한 마필이 되겠는데 좀 검증이 필요하다. 순군전에서는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산 4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4군은 토요일날 7경주 1400, 그리고 8경주 1300, 그리고 일요일날 7경주 때 1200 경주거리가 있습니다. 자, 순군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먼저 31조의 금이란 마필. 자, 이 금이는 지난번 이제 선행을 초반에 나갔죠. 나갔는데 중반 아니고 좀 이제 스타트 해가지고 한 200m 넘는 순간에 외곽에 있던 라이런이 외곽 무빙으로 쓱 하고 선행을 넘어갔는데 그 라이런 뒤를 쫓아가면서 막판에 또 라이런을 때려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이 라이런이 순군전에서 대가리 치고 들어왔죠. 이 금이란 마필도 순군전에서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조의 다이나스톰. 지난번에 크게 뭐 주목을 받지 못했던 마필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결대로 가니까 선행 나가는 마필 뒤에 딱 붙어가지고 무리하지 않고 그냥 내측에서 곱게 쫓아가니까 막판에 또 한 발이 나오면서 중배당을 또 선사했던 다이나스톰. 여기에 이제 다이나스톰과 같이 뛰면서 막판에 굉장히 좋은 추임력을 보였던 7조의 두숭산.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끝번 신청하고 있는 마필인데 20조의 이제 마천루. 역시 지난번에 좀 무리한 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요 마필도 전개만 또 잘 풀린다면 언제든지 대가리 칠 수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조의 무사도. 지난번에 이 무사도가 이제 1800m 장거리 레이스에 출전을 했는데 너무나 안이하게 말몰이를 했습니다. 너무 바닥에 심하게 있었습니다. 뭐 결승선 통과하니까 걸음이 남았죠. 걸음 남으면 뭐합니까? 결승선 통과하기 전에 올라와야죠. 결승선 통과하고 나서 걸음 남으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1착, 2착, 3착 이게 중요하지 4착, 5착은 아무 의미가 없죠. 무사도가 좀 지난번에 이준철 기수가 좀 말을 좀 잘못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뭐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한번 거리 검증을 하기 위해서 바닥에 늘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직전에는 좀 무성의한 말무리를 했던 무사도. 자, 여기에 국산 4군 레이스 어떠한 경주에 나와도 아주 강력한 대가리로 팔리는 마필이 한 마리 나옵니다. 영산2, 17조의 영산2. 데뷔전 때 13마신 대차 우승, 그리고 지난번 순군전 역시 1400m에서 9마신 대차로 또 대가리 쳤습니다. 영산2. 지금 나이가 4살인데 요 마필은 이제 매니피의 자마입니다. 기본 싹수가 있죠.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이나 그리고 이기려고 하는 또 이 승부 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초반 스타트가 결코 빠른 마필은 아니죠. 스타트를 하고 나서 한 50m, 100m 나간 다음에 외곽에서 쓱 대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러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마필 자체의 기세가 상당히 좋은 17조의 영산투. 자, 여기에 39조의 에이스 플로이. 자, 순군전을 맞이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전 이제 순군전에서 인기 1위로 팔렸던 마필. 자, 16조의 카페블루.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아쉬움을 좀 남기면서 3착을 했습니다. 약간의 좀 경합이 있었죠. 외곽을 타면서 약간의 또 경합성의 경주를 펼쳤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 아마도 웬만한 레이스 나오면 저는 이 카페블루는 대가리 놓고 때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국산 5군으로 넘어갑니다. 국산 5군은 토요일날 4경주 1000m, 그리고 토요일날 6경주 1400, 일요일도 역시 5경주 때 1400 레이스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관심이 가는 마필은 이제 51조의 대성가도. 요 마필도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나올 예정이었던 마필이었는데 한 주 딜레이를 시키면서 마방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나왔습니다. 이 대성가도는 지난번에 외곽에서 쫓아가다가 자리 못 잡고 뱅글뱅글 외선만 타다가 사라졌습니다. 무조건 이번에는 노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반은 좀 느린데 라스트 추임력이 좋은 11조의 대대장, 그리고 지난번 순군전에서도 무난하게 입상을 했던 44조의 늘푸른 타이거. 여기에 직전에 걸음이 확실히 늘어났던 51조의 드림온 순군전입니다. 그리고 앞장 뻑을 때리면서 막판에 졸전을 했던 10조의 불의 전차. 이런 마필들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고, 자, 서서히 이제 걸음의 변화를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 이제 22조의 블레스 오션. 순군전 최근 2번의 경주에서 편성이 좀 강하지 않았느냐 할 정도로 막판 걸음 자체는 끈끈하게 올라오는데 좀 레이스가 좀 빡센 레이스를 만나가지고 좀 졸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직전 순군전에서 역시 외선을 타면서 앞선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능력 발휘를 하지 못했던 36조의 육해상캐. 요 마필은 언제든지 선행 나가면 한 바퀴 돕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제가 또 이거 쌍까지 대가리로 추천드렸던 51조의 잘났어 정말. 자, 이 잘났어 정말의 썸메이커. 쌍복으로 또 제대로 한 방 때려드렸던 마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역시 이제 51조의 태산번쩍. 직전에는 순군전 그리고 거리가 1200m로 늘어났던 거리에서 선행 나간 이후에 막판에 퍼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역시 거리적 검증이 좀 안 됐던 모습 속에서 또 공백도 있었습니다. 15주간의 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능력을 좀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으로 넘어갑니다. 국산 육군은 토요일날 1경주 1200 암말 경주, 그리고 3경주 1000m, 5경주 1300, 그리고 일요일날 1경주 1200 암말입니다. 이번 주는 국산 육군 암말 레이스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양일 1200m 경주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2경주, 3경주는 1300 레이스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이제 11조의 골드바. 지난번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었는데 문세영 기수가 토요일날에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일요일날에는 이제 기승을 하지 못했죠. 일요일날 1경주부터 박상우 기수가 이제 기수가 교체가 되면서 탔는데 또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습니다. 51.2배. 자, 이 골드바는 지난번에 딱 말 타는 내용 보니까 말이 좀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이 뭐 예시장 상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11조의 골드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여기에 이제 계속 지금 선행을 나선 이후에 지금 졸전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이제 20조의 농본 선택. 요만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뜹니다. 최근 선행 나가가지고 2번 다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20조 농본 선택 이번 주에 한번 마필 컨디션을 또 잘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조의 더블 J.
서서히 걸음의 변화를 좀 보이고 있다. 직전 라스트에서 올라왔는데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조의 미라클 퀸. 자, 이 미라클 퀸은 제가 지난 데뷔전부터 거품을 물었던 마필이었습니다. 좀 경합성의 경주를 펼치니까 막판에 외곽에서 끌려가지고 퍼졌는데 40조 미라클 퀸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전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직전에 라스트 아주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던 20조의 상황전, 그리고 52조의 밀크 몬스터. 자, 이러한 마필들은 다 앞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51조의 스트롱 노드. 요 마필은 직전에 외곽에서 취입이 좀 늦지 않았을까 정도로 막판 걸음이 남았습니다. 걸음 자체를 남기면서 결승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에 어떠한 경주에 나온다고 해도 강축으로 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조의 위닝 점프. 지금 이제 김기배 기수가 지금 계속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기수만 교체가 되면 무조건 노려야 됩니다. 25조의 위닝 점프. 자, 그리고 시네마 한 마리 소개를 하겠습니다. 41조의 제나킨. 초반이 조금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그렇게 주행검사 시 모습 자체는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실전 경험을 좀 갖춘다면 앞으로 좀 더 뛰어줄 잠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6조의 최상 질주. 직전에 이제 컨디션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참고 가니까 막판에 한 발이 더 나오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되겠고, 자, 51조의 퀸 웨이. 요 녀석은 제가 직전에 상태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현장에서 아주 거품을 물었는데 외곽에서 조금은 말 타는 게 좀 수상했습니다. 51조의 퀸 웨이. 그리고 이제 49조의 해마루. 자, 요 해마루는 직전에 1300을 뛰었는데 아마 1000m 레이스에 나오면 재밌습니다. 요 마필은 거리 내리면 무조건 세게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국산마 레이스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산마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외산 혼합 1군 레이스가 없습니다. 외산 2군 레이스부터 시행이 되는데 일요일날 10경주 1700m 핸디캡 경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직전에 이제 이쿠야스 기수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걸음 변화를 보였던 33조의 위닝 앤디. 여기에 순군전을 치렀던 지난번 경주에서도 상당한 또 주폭 속에서 대가리 쳤던 8조의 삼정 타이거. 그리고 자, 선입 전개를 하면서 페이스를 다시 한번 맞춘다면 끝걸음을 남길 수 있는 45조의 파랑주의보. 여기에 또 무조건 이번에 노려야 되는 마필은 이제 35조의 펠릭스 조회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이제 출발하면서 진로 방해로 인해 가지고 뒤로 쭉 밀렸다가 막판에 걸음만 남기면서 통과했던 35조의 펠릭스 조이. 자, 펠릭스 조이는 무조건 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외산 3군으로 넘어갑니다. 외산 3군은 토요일날 10경주 1700m, 그리고 일요일날 8경주 1200 레이스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금색이란 마필, 45조의 금색이 최근 이제 걸음의 변화를 서서히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마필이 되겠고, 직전에 이제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던 30조의 낙슨. 여기에 이제 순군전을 치르는 42조의 벤자민 B. 이러한 마필들이 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여지고, 지난번에 이제 3복숭식 막곤으로 해가지고 짭짤하게 중배당을 엮어 먹었던 12조의 슈프림 갤러퍼, 그리고 이제 앞선 전개가 가능한 28조의 심포 블랑코. 여기에 순군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죠. 35조의 티나 브라더. 이 마필도 이 초반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마필은 아니지만
마필 자체가 막판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산 4군으로 넘어갑니다. 외산 4군은 총 3개 경주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출전 예정 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지금 이제 월요일 날에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마필이 22마리. 레이스가 뭐 깨지지는 않겠죠. 왜냐면 국산마들이 이제 외산 레이스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이제 출전 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 구조의 그레이 카이저. 이 그레이 카이저는 뭐 지난번에 제대로 또 때려 먹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51조의 몰리 두커. 순발력을 앞세워서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 되겠고, 약간의 좀 배당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마필은 이제 4조의 운검, 라스트 취입이 돋보이는 최근 2번의 경주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34조의 천삼이. 자, 이 천삼이는 데뷔전에서 일부러 늑발을 했습니다. 일부러 늑발을 하고 외곽 타고 막판에 상당한 또 뒷심을 보였기 때문에 34조의 천삼이는 아마도 1300이나 1400 경주 거리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조건 대가리 놓고 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34조의 천삼이. 자, 그리고 33조의 클린업 스타. 직전에는 약간 좀 이쿠야스 기수가 맥 놓고 있다가 막판에 3착을 했는데 요 마필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편성 나오면 강하게 또 팔릴 수 있는 그러한 기본 사이즈가 또 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월 셋째 주 서울 부산 자 출전 예정마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조금이나마 미약하지만 제가 또 월요일날에 또 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주중에 제가 또 잘 메꿔가지고 4월 또 셋째 주 금요일날부터 또 팬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 그리고 또 좋은 적중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또 이번 주 내내 열심히 또 땅을 파야 되겠습니다. 저는 금토일 3일 이번 주에 한번 돌아오는 주에 한번 확실하게 또 성적 한번 내보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